커피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왜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이라 불릴까? 왜 게이샤는 유독 유명하고 비쌀까? 왜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짧고 진할까? 또 생두 포대에 적힌 AA나 NY2 같은 표시는 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나씩 따로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건 전부 커피를 읽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정리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커피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유는 유명한 칼디 전설 때문이 아니라 야생 아라비카가 자라던 원산지이자 지금도 야생과 반야생 커피 숲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수준의 커피,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커피의 뿌리와 가능성이 아주 두텁게 쌓여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높은 고도, 서늘한 기온, 화산성 토양, 숲그늘 환경이 더해지면서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복합적인 향미가 만들어집니다. 플로럴, 시트러스, 베리, 와인 같은 표현이 자주 붙는 이유도 바로 이런 조건과 연결됩니다.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고향이라는 말은 단지 오래된 커피 산지라는 뜻이 아니라 커피나무의 기원과 유전적 다양성의 중심지라는 데 더 가깝습니다. 즉, 커피의 시작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산지의 역사와 생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품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게이샤죠. 많이들 이름부터 오해합니다. 일본 문화의 게이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게샤 지역에서 유래한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이 세계적으로 폭발한 건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파나마였습니다. 파나마 농장이 이 품종을 분리해 선보였고 2004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압도적인 향미로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좋은 게이샤는 자스민, 베르가못, 복숭아, 열대과일, 홍차 같은 향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바디는 비교적 가볍지만 향은 매우 화려하고 산미도 또렷하죠. 그래서 국제품평에서 90점대를 자주 기록하는 대표적인 고득점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고지대에서 소량만 생산되고 선별과 가공도 정교해야 하다 보니 희소성까지 더해졌고요. 결국 게이샤가 유명해진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탁월한 향미, 낮은 생산량, 그리고 경매 시장의 상징성이 겹치면서 아이콘이 된 겁니다. 산지가 커피의 뿌리를 보여준다면 품종은 커피의 개성을 읽는 두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산지와 좋은 품종이면 끝일까요? 아쉽지만 커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잠재력이 실제 컵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로스팅이 크게 좌우하죠. 라이트, 미디엄, 다크 로스팅은 그냥 분위기 잡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두가 얼마나 볶였는지를 색과 수치로 나누는 로스팅 정도의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그트론 같은 색 측정 기준이 활용되죠. 라이트 로스팅은 더 밝은 색을 띠고 산미와 과일 향, 그리고 원산지 고유의 개성이 비교적 잘 살아 있습니다. 미디엄 로스팅은 산미, 단맛, 바디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라 많은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포인트로 여겨지고요. 다크 로스팅으로 갈수록 산미는 줄고 묵직한 바디와 쓴맛, 스모키한 인상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스팅 단계를 강도로만이 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이들 다크 로스트가 무조건 더 세고 카페인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카페인 차이는 크지 않고 추출 레시피와 투입량의 영향이 더 큽니다. 또 라이트는 무조건 시고 미디엄은 무조건 밸런스, 다크는 무조건 쓰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생두의 품종, 산지, 가공, 로스팅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스팅은 어느 쪽 맛을 더 살릴 것인가를 정하는 방향의 언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제 그 로스팅된 커피가 실제로 어떻게 추출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방식이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처음 보면 늘 비슷한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작고 진하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짧고 농축되게 마시도록 설계된 커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보통 원두 18g으로 추출량 36g 안팎, 즉 1:2 전후의 짧은 비율로 뽑습니다. 반면 드립커피는 보통 1:15 안팎이어서 같은 커피라도 에스프레소 쪽이 훨씬 더 농도 높고 응축된 맛을 만듭니다. 추출 시간도 대개 25초에서 30초 안팎으로 짧죠. 이 구간에서 단맛, 산미, 쓴맛의 균형을 노리고 너무 길어지면 과한 쓴맛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작아도 향은 강하고 질감은 두텁고 한 모금만 마셔도 존재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한 맛이 곧 무조건 카페인 폭탄은 아닙니다. 에스프레소는 밀리리터당 농도는 높아도 한 잔 전체 카페인 양은 큰 드립커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짧은 휴식 시간에 빠르게 마시는 진한 한 잔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라떼나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의 농축 베이스가 되었죠. 즉, 에스프레소는 단순히 작은 커피가 아니라 짧고 진하게 설계된 기준점입니다. 로스팅이 맛의 방향을 잡는다면 에스프레소는 그 맛을 농도와 질감으로 응축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기 전에 혹은 구매하기 전에 자주 마주치는 또 하나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바로 생두 등급 표기입니다. 케냐 AA, 브라질 NY2, 콜롬비아 수프리모 같은 이름을 보면 뭔가 맛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표기는 맛의 점수라기보다 생두 상태를 거래용 기준으로 적어둔 규격 이름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은 결점두 개수, 알 크기인 스크린 사이즈, 수분 같은 물리적 기준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AA, 수프리모, NY2 같은 말은 이 생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여주는 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급이 높다고 해서 맛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컵 맛은 품종, 가공, 로스팅, 추출까지 전부 함께 봐야 결정되기 때문이죠. 스페셜티 커피는 여기서 더 엄격합니다. 350g 샘플에서 1차 결점 0개, 2차 결점 5개 이하 같은 기준을 통과하고 컵 평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생두 등급은 품질을 읽는 중요한 언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곧 맛의 정답은 아닙니다. 커피를 이해할수록 이름이 좋아 보인다 보다 이 표기가 정확히 뭘 뜻하지? 를 묻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커피를 조금 더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시작을 보여주는 산지의 기준이었고 게이샤는 품종이 어떻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라이트 미디엄 다크는 로스팅의 방향을 설명했고 에스프레소는 그 맛을 짧고 진하게 응축하는 설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AA나 NY2 같은 표기는 생두 상태를 읽는 거래의 언어였죠. 결국 커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음료입니다. 산지, 품종, 로스팅, 추출, 그리고 등급까지 서로 다른 층위가 겹쳐져 하나의 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커피가 재밌는 거죠. 한 잔을 마셔도 그 안에 어디서 왔는가, 어떤 개성을 가졌는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어떤 상태로 거래됐는가 같은 질문이 함께 들어있으니까나요? 오늘 영상이 그 질문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